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여기는 아주 좁디 좁은 제 방이고요. 오늘은 제 방에서 클린처 타이어나 튜브를 교체하는 영상을 좀 올려드릴까 합니다. 타이어 튜브를 교체하는 영상은 굉장히 많죠. 유튜브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지금부터 좀 찍을 영상은 이거를 보시는 분이 아예 하나도 모른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혼자서 좀 찍고 해야 돼서 좀 뷰가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타이어가 휠을 빼기 위해서 육각렌치 있으면 되고요. 튜브 갈아야 되니까 튜브, 그리고 타이어 주걱. 제 타이어는 지금 클린처입니다. 당연히 클린처 상태니까 튜브를 교체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타이어 주걱, 그리고 이렇게 이런 일회용 장갑 하나 있으면 뒷바퀴 뺄 때 손에 기름이 안 묻게 되겠죠. 요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 이런 정비를 할 때는 당연히 정비대가 있으면 좋겠지만, 가정집에 정비대 있는 집이 뭐 그렇게 많지 않죠. 정비대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정비를 할 때는 자전거를 뒤집어 놓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자전거를 뒤집어 놓고요, 휠을 좀 빼 보겠습니다. 휠은 제 거 같은 경우는 6mm 짜리 육각 볼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6mm 짜리 볼트를 하나 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지, 이름을? 옛날에는 이걸 QR이라고 불렀는데, 아무튼 요거 6mm 짜리로 돌려서 X를 빼주면 되겠죠. 먼저 자, 이렇게 돌리면, 그렇죠, 아주 쏙 하고 빠집니다. 그래서 밑에 놔두고, 그리고는 뭐 없죠. 그냥 얘를 이렇게 빼면 빠지죠. 간단합니다. 그리고 뭐 빠진 다음에는 이제 주의할 게, 지금 여기 보면 패드에, 브레이크 패드에, 디스크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패드에 이렇게 뭐 하나 껴놔야 되는데 껴놓지 않았기 때문에 레버를 이렇게 레버를 안 잡으시는 게 좋겠죠. 한 번 정도 잡아도 되는데 계속 레버를 잡으면 나중에 이제 그 캘리퍼가 다쳐서 다시 낄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오늘 주말이고 쉬는 날이라 한 손으로 촬영이 잘 되려나 모르겠네. 자,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람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바람 뺄 때는 요 대가리, 요 녀석을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누르면 바람이 빠집니다. 제가 볼 때 자전거를 사신다 그러면 최소한 타이어 튜브 교체 정도는 자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클린처 타이어를 쓰시는 분들은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막 튜브리스가 또 대세다 보니까 튜브리스 쓰시는 분들은 집에서 또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뭐 샵에 들고 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최소한 이 클린처 타이어를 좀 쓰시는 분들은 집에서 타이어 튜브 정도는 교체하실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람을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이렇게 하면 비드에서 탈착을 좀 시켜주게 됩니다. 지금 소리가 들리나? 이렇게 딱 비드에서 딱 떨어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게 이제 비드에 좀 껴있는 구조라서 딱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면서 비드에서 타이어를 떼어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 녀석을 제껴서 타이어를 빼내게 되는데, 그런 거를 하실 때는요, 가능하면 이 밸브에서 가장 먼 쪽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작을.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는 주걱이 필요하겠죠. 주걱이. 자, 그러면 이제 주걱을 가지고 타이어를 이제 까면 되겠죠. 자, 근데 뭐 하나 까는 건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까지죠. 지금 이렇게 하면 까집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중요한 게 항상 이렇게 이제 타이어 튜브 작업을 할 때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이런 행위를 할 때 요 레버랑 타이어 사이에 튜브가 찝히지 않도록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튜브까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이시죠? 튜브까지 같이 이렇게 딱 가지고 이렇게 요런 것만 좀 안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튜브가 좀 미세하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타이어만 가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타이어만. 그리고 레버도 보시면 레버도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죠. 딱 타이어 잘 집어지게 생겼죠. 끄트머리를. 이 부분은 휠에 잘 걸리게 생겼죠. 요거 잘 보시고 그 부분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두 번째 거 할 때도 두 번째 것도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튜브에 찝히지 않게 이렇게 잘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클린처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를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그죠? 이제 그러면 끝난 거예요. 요거는 끝난 겁니다. 이제 이거는 손으로도 이렇게 하면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쪽이 벗겨졌으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쪽이 벗겨졌으면. 자, 먼저 반대쪽부터 이렇게 빼볼게요. 반대쪽에서부터 이렇게 튜브를 빼서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쪽 비드를 벗겨낸 다음에 튜브를 빼는 거예요. 순서가. 자, 이렇게 가져오죠?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여기 밸브 쪽을 벗겨서, 그죠? 살살살 달래서 여기서 미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 부분이 약해요. 그러니까 밸브랑 이 튜브가 붙어있는 부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꾸 막 이렇게 막 힘으로 당기시면 좋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밸브를 미시면 올라오죠. 이렇게 밸브를 밀면. 그러면 이렇게 쏙 빼시면 됩니다. 그죠? 밸브 잡고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그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밸브랑 이 튜브가 이렇게 접착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힘을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바람이 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바람이 새는 경우가.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일단 이렇게만 하시고 새 튜브로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기왕 보여드렸으니까 아예 타이어까지 빼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뺐으니까 나머지 타이어 빼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자, 반대쪽에 휠을 잡으시고 타이어를 잡죠. 그래서 이렇게 벗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너무 쉽죠? 이렇게 벗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분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쉽죠? 한쪽만 벗겨내면 나머지 한쪽은 그냥 거저 먹는 겁니다. 거저. 자, 이렇게 해서 클린처 휠에서 타이어와 튜브를 제거하는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자, 타이어와 튜브를 장착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거는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이 굴러가는 방향이 있고, 대부분 타이어 옆면에 보면은요, 로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잘 찾아보시던지, 화살표가 없는 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검색을 하시거나 또는 이 트레이드 방향을 잘 보셔가지고 굴러가는 방향으로 잘 장착하시면 됩니다. 확률 50%의 확률로 거꾸로 장착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타이어에는 옆면에 로테이션이라 해서 이렇게 화살표가 써 있거든요. 그걸 잘 보시고 장착을 하시면 되고요. 브레이크 캘리퍼가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굴러가거든요. 휠이 이렇게. 그래서 타이어도 당연히 이쪽 방향으로 굴러가는 표시로 장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쪽부터 이렇게 껴주는 거죠. 이렇게. 자, 한쪽부터 껴준 다음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쪽이 남겠죠? 이 한쪽은 너무 쉽습니다. 아까 뺄 때도 굉장히 쉬웠듯이 이렇게 껴서
이렇게 뭐야 들어가 버렸네? 들어가 버렸네요. 자 이렇게 한쪽을 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잘 분간이 안 되겠지만 한쪽을 꼈습니다. 보통 이렇게 클린처 타이어는 끼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가 지금 밸브 들어가는 구멍이거든요. 여기가 밸브 들어가는 구멍 쪽에 저는 라벨을 맞춰줍니다. 라벨을 돌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저는 이제 맥시스 하이로드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밸브 들어가는 구멍 쪽에 회사 로고를 맞춰줍니다. 저는 왜 그러냐고는 묻지 마세요. 그냥 맞춰줍니다. 그냥. 자 이렇게 해서 타이어 위치를 잡았고요. 그러니까 휠도 이쪽으로 돌아가고 타이어도 이쪽으로 돌아가는 방향에 맞게 낀 거죠. 그래서 한쪽 비드를 지금 휠 안쪽으로 물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튜브를 껴야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데, 이렇게 튜브가 새 거일 경우에는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튜브 같은 경우에 여기 밸브랑 튜브가 맞닿는 요 부분이 약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경량 튜브들은 더 약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고무 뷰틸 튜브는 그래도 좀 난데 요게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에 너무 힘을 주시지 않고 너무 이쪽에 조금 무리하지 않고 살살살 달래서 장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를 이렇게 제끼고 밸브 구멍에다 얘를 끼우겠죠. 자 끼웠습니다. 밸브를 더 긴 걸 썼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튀어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작업을 하실 때 얘가 중요한 거는요, 이게 꼬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튜브 안으로 이제 이렇게 타이어 안으로 집어넣을 때 얘가 이렇게 좀 꼬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막 그냥 대충대충 막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넣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람을 넣으면 굉장히 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압력이 여기에 가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꼬여 있으면 얘가 바람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마찰이 생겨서 터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 이론상으로 얘가 이렇게 펴서 이렇게 반드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렇게 새 타이어에는, 새 튜브는 바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작업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5에서 10 정도 넣고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 다시 되돌아와서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영상은 100% 자린이들을 위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지루하고 길 수 있습니다. 펌프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약 5psi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바람을 아주 조금만 넣어줍니다. 자 바람을 조금만 이렇게, 그죠? 자, 이 정도만. 그러면 지가 이제 이렇게 좀 빳빳해지죠? 요 정도만 바람을 넣고 시작을 합니다. 새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새 튜브는, 자꾸 타이어 튜브가 말이 헷갈리네요. 그래서 바람이 요만큼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꼬일 확률이 적고 작업하기가 더 수월하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밸브 쪽을 찾기가 쉽죠. 왜냐하면 제가 이 라벨을 밸브 쪽에 맞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여기를 제끼고요. 집어넣습니다. 밸브를. 자, 그리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살살살살 달래서 펴주는데, 아까보다 바람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꼬일 확률이 좀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충 안 꼬이게 위치를 잡아줍니다. 요렇게 요 정도만 그냥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중요한 거,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잘 안 들어가요. 요 부분이. 다른 데는 지금 이렇게 하면 들어가죠. 뭐가 없기 때문에. 근데 밸브 부분은 아까 보셨지만 여기 밸브에 튜브랑 밸브가 결합되는 그 부분이 뻣뻣하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밸브를 미입니다. 이렇게 좀 미세요. 이렇게 밀면, 자 여기가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면 틈이 생기고 그 사이에 비드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그러면
들어갔죠. 핵심은 이겁니다. 얘를 밀어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비드를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비드 넣으려고 막 힘으로 이걸 왜 안 들어가요? 막 힘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얘를 좀 민 다음에 비드를 집어 넣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당기거나 해서 눌러주시면 이 부분이 안착이 되죠. 나머지는 이제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이렇게 좀 집어 넣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핵심은 요쪽 밸브 부분을 먼저 집어넣고 요렇게 당겨서 밸브 반대쪽을 제일 나중에 넣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요런 데서 막 집어넣으려 그러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비드가 이 림이 보면요, 가운데 쪽이 이렇게 움푹 들어갔잖아요, 림은. 그래서 이 비드가 이렇게 가운데까지 안쪽으로 되어 있을 때 이 끝에서 끼우기가 더 수월합니다. 근데 요거는 한 방에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뭔 말이지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휠 단면을 보면 요렇게 U자로 되어 있잖아요. 요렇게 U자로. 그래서 비드가 요 가운데에 위치할 때가 반지름이 제일 적겠죠. 그래서 이 비드가 가운데 쪽으로 요렇게, 그러니까 안 당겨 오면은 얘를 이렇게 좀 밀어 넣은 다음에 당기시면 반대쪽에서 마무리를 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렇게 넣을 때 핵심은, 자, 이렇게 넣으실 때 핵심은 요 튜브가 꼬이지 않는 겁니다. 꼬이지 않게 이렇게 좀 잘 손으로 달래가면서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좀 이렇게 달래가면서. 그리고 중요한 게 타이어와 림 사이에 이 튜브가 끼지 않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타이어와 림 사이에 튜브가 꼈는데 이걸 힘으로 막 이렇게 넣으면, 여기는 지금 이제 뭐 아직 다 안 꼈기 때문에 큰 힘이 안 들어가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면 이 마찰에 의해서 얘가 펑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튜브를 좀 집어넣은 다음에 살살살 달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렇게 조금 급하지 않게 살살살 달래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집에서는 이제 이게 되는데 야전에서 펑크가 나면 생각만큼은 잘 안 되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밸브가 있고요. 밸브에서부터 쭉쭉쭉 집어 넣어 오고, 자, 여기서 신경 써야 되실 건 튜브가 꼬이지만 않게 이렇게 집어 넣어 옵니다. 집어 넣어 오면 이제 가장 힘든, 초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요 끄트머리만 남게 되겠죠. 자, 여기서도 이렇게 손으로 계속 제가 이렇게 튜브를 집어 넣어주죠. 그죠? 그 이유는 튜브가 타이어와 림 사이에, 그러니까 타이어와 림 사이에 튜브가 존재를 해서 이 마찰에 의해서 펑크가 안 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자, 근데 끝에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더라도 최대한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타이어 비드를 가운데, 림의 가운데 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반대쪽을 끼기가 굉장히 더 수월해집니다. 근데 요렇게 지금 제가 촬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거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땅에다 대고.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촬영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앵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해도 클린처 타이어 같은 경우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사실 손으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손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주걱 같은 게 있으신 분은 마지막에만 조금 힘드시면 여기서 마지막 한 땀만 이렇게 주걱으로,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마지막 한 땀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소리 딱 났죠? 근데 여기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요 주걱과 타이어 사이에 튜브가 찝히지만 않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껴졌죠? 된 겁니다, 이게. 자, 이제는 바람만 넣으면 되겠네요. 자, 바람을 넣으실 때는 일단 처음에, 자, 몇 번 넣은 다음에 한 가지 해주면 좋은 게 있어요. 한 가지 해주면 좋은 게 뭐냐면, 얘를
요렇게 한 번씩 보시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되시죠? 요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서 타이어와 림 사이에 혹시 튜브가 껴있지 않나, 이거를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돌아가면서 한 바퀴만. 제가 지금 끼운 거 같은 경우는 튜브가 핑크색이라서 뭐 이렇게 대충 보기만 해도 껴있으면 바로 보이죠, 핑크색이.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꼈을 때 핑크색이 하나도 안 보이면 된 겁니다. 클린처 같은 경우는 앞에 90, 뒤에 100 정도를 넣고 타고 있습니다. 한 93, 4 정도 넣어요. 왜냐하면 얘를 뺄 때 바람이 조금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죠. 그래서 그거까지 감안해서 93, 4 정도를 넣습니다. 띠릉. 이렇게 해서 타이어 튜브 교체 하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아주 초보들 눈높이에 맞는 영상이 되었나요? 자, 이번에는 뒷바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뒷바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뒷바퀴 타이어 튜브를 갈고 교체하는 거는 방금 보여드린 앞바퀴랑 다를 게 없죠. 똑같습니다. 단지 뭐냐면 뒷바퀴는 이제 요 뒷 트레일러가 있기 때문에 아주 빼기가 굉장히 사납죠. 휠을 빼기가 좀 사납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 지금 기어가 저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죠. 뒤에 기어가. 이거를 제일로 높은 단, 제일로 코크가 적은 쪽으로 옮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변속을 하고요. 기어 변경을 좀 합니다. 자, 제일 작은 단으로 옮긴 다음에 휠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제 거 같은 경우는 6mm 렌치를 이용해서 X를 먼저 빼주시면 되겠죠. 요게 이제 막 체인도 있고 스프라켓도 있고 하다 보니까 뒤쪽은 아무래도 그 좀 손에 뭐가 자꾸 묻죠.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준비하라고 한 요 일회용 라텍스 장갑이면 손에 뭘 묻지 않고도 충분히 뺄 수 있습니다. 근데 뺄 때는 요거까지도 좀 필요가 없고요. 잠깐만. 자, 뺄 때는 이것까지도 필요 없고, 뺄 때는 티슈 한 장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라텍스 장갑은 끼울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잠깐만, 촬영을 할 수 있으려나?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찍어서. 자, 어떻게 하냐면요, 요 드레일러 부분을 이쪽으로 미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스프라켓이 보이죠? 자, 다시 요 드레일러 암을 요 긴 쪽, 요쪽은 냅두고요. 요 암 자체를 맨손으로 보여드려야겠네. 암 자체를 이렇게 미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프라켓이 보이죠? 그죠? 그때 이제 얘 휠을 위로 쭉 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아셨죠? 한 손으로 되려나? 자, 한번 뽑아볼게요. 한 손으로도. 자, 휠을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자, 들어 올라오죠? 이렇게. 자, 든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을 놓은 다음에 요 체인이 걸려있는 것만 이렇게 제껴주시면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됐죠?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오, 한 손으로도 되네. 요것만 잡고 요렇게 뒤로 요렇게 제끼신 다음에 스프라켓이 보이면 휠을 빼면 됩니다.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뭐 가는 거는 앞쪽하고 똑같죠. 앞쪽과 똑같이 조심히 타이어 튜브를 가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설명은 아까 너무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그냥 별 말 없이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람을 빼주시고요.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바람은 충분히 빼주십니다. 그 다음에 비드를 이렇게 밀어서, 그죠? 아, 소리 나죠? 이렇게 휠에 딱 맞물려 있는 비드를 앞뒤로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양쪽 다. 자, 빠르게. 그 다음에 요가 밸브거든요. 밸브 반대쪽. 밸브 반대쪽에 타이어 주걱. 타이어 주걱으로 한번 하시고요. 빠르게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더 안되네요. 자, 타이어 주걱.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만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주걱 빼고, 자, 이렇게. 빼신 다음에, 저는 이번에는 그 튜브만 갈 거잖아요. 튜브만. 그래서, 자, 반대쪽에서부터 이렇게 튜브. 이렇게 빼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힘으로 당기지 마시고, 얘를 좀 딱 밀어준 다음에 살살 달래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 튜브죠. 쬐끔만 넣습니다. 쬐끔만. 근데 사실 저는 혼자 할 때는 뭐 안 넣어도 되는데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 원리만 알면은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새 타이어는 넣고 하시는 게 편하긴 합니다. 자, 이렇게. 네, 밸브 부분에 로고를 딱 맞춰놨죠. 안 뺐으니까 이번에는 타이어를.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이 넣었다 봐라. 자, 하고, 그죠? 여기다 이제 살살 좀 넣어줍니다. 꼬이지 않게 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차분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뭐 빨리 한다고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보면은 바람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지가 쏙쏙쏙쏙 알아서 잘 들어가죠. 바람이 안 들어있으면 이렇게 잘 안 들어가요. 이거 넣으실 때 굉장히 막 이렇게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핵심, 밸브를 좀 밀었다가 이쪽 비드, 밸브 쪽 비드를 먼저 끼우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제일 반대쪽으로 몰고 오라 그랬죠. 그리고 제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타이어와 림 사이에 튜브가 안 끼게만 하시면 돼요. 타이어와 림 사이에. 그리고 림의 가장 반지름이 작은 가운데 부분으로 비드들을 몰아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편해요. 저는 지금 촬영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불편하게 이렇게 해도 끼우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럼 끝에까지 왔죠? 이제 여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죠? 여기에서 사실 손으로, 자, 해도 충분합니다. 튜브만 잘 안 끼게 조심하시고 이렇게. 그죠? 되죠? 손으로도. 자, 된 겁니다. 그리고 바람 넣으실 때 아까 주의점은 조금 넣은 다음에 한번 체크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 정도 넣은 다음에 림을 한번 돌아가면서 튜브가 껴있지 않나 이거 체크 한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이니까 저는 바람을 100 psi를 넣겠습니다. 오, 105 정도를 넣었습니다. 105 정도. 조금 더 넣은 이유는 아시죠? 빼면서 이렇게 바람이 세니까요. 그러면 100에 맞춰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앞뒤 타이어 튜브 교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앞뒤 타이어 튜브 교환이 완료되었고요. 뭐 제 영상 아니고도 굉장히 유튜브에 보면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솔직히 타이어 튜브 교체하는 거 정도는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충분히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고 도움 받으셔서 이 정도 정비는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조PD였습니다.